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8월 17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가 그래도 유증 소식 나오고 다행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그래도 좀 선방을 한 듯한 모습인데요. 일단 어제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지금 당장은 확실한 지지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나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이게 또 갑자기 또 한번 삐딱선을 탄다면 또 질질질 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 유증 성공을 위해서 뭐 꼭 유증 성공뿐만 아니라 올해 LB는 꼭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뭐 여튼 2020년 유증 때에도 사실 그 당시 때는 코로나가 초창기 때였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 LB는 그 당시 때 유증 덕분에 하방 경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상승에도 제한이 있었고 하락에도 제한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글쎄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부터 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호재 소식은 나오고 있고요. 아마 당분간도 이런 호재성 기사가 지속해서 나와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은 유상증자로 당연히 흥행도 해야겠지만 꼭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2020년도 때랑은 그 차이점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최종 모의고사격인 S모 그래서 좀 더 중요해 보이고요. 여튼 2020년도 때랑 비교하면 같은 듯 살짝 다른 미묘한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호재성 기사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주가행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이든 행정부가 약가 인하 목표로 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약가 인하를 목표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글쎄요, 궁극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암 환자를 줄이겠다라는 목표인데 우리가 예전에 좀 살펴봤어요. 미국에서도 다인종 다국가가 그러니까 임상의 객관성이 확보가 된다면 중국 약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약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트리거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리보캄렐린은 아바스틴 티센트릭보다 무조건 보수적으로 잡아서도 약 2배 정도 이상의 가격 경쟁력이 있을 걸로 예측은 됩니다. 예측입니다. 물론 아직 뭐 약가를 논할 단계는 아니죠. 그 전에 뭐 더 해야 되는 그런 단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무조건 가격 경쟁력은 무조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아바스틴 티센트릭과 얼추 비슷한 효능만 확인이 된다면 가격 경쟁력의 효능까지 최소한 비슷하게 된다면 꼭 기사에서처럼 미 행정부의 지원이 특별히 없어도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미 정부에서도 밀어준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여튼 가격 경쟁력 때문에 S모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스틴 티센트릭 OS 19.2개월을 뛰어넘는 OS 1고를 외치고 있는 이유이겠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구테어 안 뛰어넘어도 얼추 비슷하게만 나와도 충분히 성공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LB 소식을 좀 살펴보시면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둘 다 결국은 가시적인 성과와 관련된 거고요. 하나는 리보건, 하나는 아필리아 소식이고요. 큰 그림에서는 상업화가 목표인 거고요. 그 전에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리보 상업화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LB그룹 리보 상업화를 위해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라는 건데 LB가 상업화 단계에 들어선 리보의 생산 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LB 그룹사 계열사인 엘레바, 엘생, LG가 리보의 생산 및 판매 유통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MOU를 오늘 체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LB는 글로벌 권리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엘생 같은 경우는 국내 판권 그리고 일본, 유럽에 대한 일부 권리,
그러니까 엘생은 한국, 일본, 유럽에 대한 일부 권리,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생산 공장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MOU를 체결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예측은 했는데, 이 유의에 대해서 여기 김동건 대표가 얘기를 해줬네요. 간암 치료제 허가를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선 만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에스모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회사에서도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기사 내용을 보면. 게다가 이제 에스모에 이미 자료도 냈을 거니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회사는 CMC 준비를 비롯해서 미국, 유럽을 포함한 각국의 상업화 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MOU를 체결한 이유는 빠른 시간 안에 리보세라닙이 상업화가 돼서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였다라고 의의를 보여줬는데, 뭐 하나하나씩 단계를 좀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 일단 바로 앞에 있는 에스모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단계였고요. 그리고 아필리아 소식인데, 아필리아를 보시면 사실 이것도 증권 신고서에 나온 내용이긴 해요. 근데 뭐 워낙 좀 더 중요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우선순위 있는 거를 어저께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아필리아 같은 경우도 오늘 또 뉴스화가 됐으니까 이 소식 나오고 또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LB가.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필리아 소식은 1번 첫 번째, 중국 진출을 하겠다라는 소식. 그리고 리보랑 난소암을 적응증으로 병용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살펴보죠. LB가 아필리아의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아필리아 상업화 지역 확대를 위해서 중국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 특수성을 감안해서 LB 독자 진출보다는 합작법인,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 JV 설립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노터스 이번에 저희가 LB가 이제 인수해 올 때, 노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이제 좀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들이 눈독을 들였는데, 결국 노터스가 LB를 선택한 이유가 노터스도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어서 가장 파트너십이 뛰어난 LB를 선택했다라는 후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쪽에서는 분명히 LB가 강점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노터스랑 또 어떤 또 이렇게 또 진출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LB는 이쪽에 좀 특화된 인재들이 많이 있기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했고, 여튼 중국 진출을 위해서 JV를 설립할 건데, 현재 중국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에서 아필리아 출시가 돼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아필리아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은 기사화가 안 됐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요 백근계 약물 저항성이 있는 남서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백근계 약물 저항성이 있는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 아필리아 병용요법을 검증하는 임상 계획, 1세대, 2세대 병용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LB가 중간에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유중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당장은 이 암초를 이겨낼 방안이 있기에 회사 측에서는 유중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상업화를 바로 앞둔 시기에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 소중한 자금으로 세상도 살리고 진짜 기사대로 리보가 빨리 상업화가 돼서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되는 걸 꼭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네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